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충전하는 시간 쇼트뷰입니다. 과거의 보석은 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생성돼서 그 희소성을 자랑했죠. 요즘에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처럼 첨단 기술로 만들어지는 합성 보석이 탄생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쇼트뷰에선 류방열 광주 귀금속 보석 기술협회장 만나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과 지역민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광주 귀금속 보석기술협회 유방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보석 세공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보석 세공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보다 귀금속이란 도대체 뭐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석 세공이 귀금속 분야에서 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은 금은 세공 또는 보석 가공, 그다음에 보석 감정 감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은 세공은 말 그대로 금이나 은을 가지고 세밀한 작업을 하는 걸 금은 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석 가공은 하나의 광물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커팅하고 연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빛이 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석 가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보석들을 감정 진짜냐 가짜냐 또는 이게 이 보석이 다이아몬드냐 누비냐 사파이어냐 이렇게 감별하는, 이렇게 해서 보석 감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귀금속은 금은 세공, 보석 가공, 보석 감정 감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네네. 있었네요. 네네. 그렇다면 협회장님께서 세공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원래 이제 처음에 제가 직업을 가졌던 것은 이 보석 쪽이 아니었고 다른 직종에서 종사를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사고로 인해서 약간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쉬고 있는 기간 동안 저희 누님께서 익산에 사셨는데, 그 익산이 원래 귀금속 보석 단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석 관련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지 않느냐라는 제의를 받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40여 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누님분의 조언으로 네네네. 시작하게 되셨군요. 그럼 광주 귀금속 보석기술협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활동 내용도 한번 소개해 네네네. 주시죠. 사단법인 광주 귀금속 보석기술협회는 우리 회원 수가 정회원이 7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3년 전에 소공인 공동 기반 시설을 지정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시군구 연구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 사업, 그다음에 올해는 올 7월 달에는 소공인 특화 제센터 이런 사업들을 정부 사업을 받아서 현재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값 상승으로 인해서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이 됐든 디자인 개발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판에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주얼리 캐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이제 3D 프린팅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세공이라는 부분은 망치로 일일이 또닥또닥해서 만드는 맞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 디테일하고 조그만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 디테일한 부분을 캐드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창출을 하고 좀 더 특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현재 공동 기반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 과학적으로 그러죠, 바뀌고 그러죠. 있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석 얘기로 넘어가서 네네. 평소 다루시는 보석의 종류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제 보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천연석이냐 아니면 합성석이냐. 뭐 합성석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 천연이냐 아니면 인조냐,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 발생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천연석은 쉽게 말해서 뭐 땅속에서 수백 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형성된 광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커팅된 것이 보석이고, 그다음에 인조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합성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모조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합성석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광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천연에 대응하는 물질, 쉽게 말해서 화학적 구조나 결정 구조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천연에 발생된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칭을 써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합성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합성. 그래서 합성 다이아몬드 또는 합성 루비, 합성 사파이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모조석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액세서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이게 천연에서 나오면 천연 다이아몬드. 또 네네. 이게 직접 사람이 만든 거면 합성 다이아몬드가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이렇게 자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랩그로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더 이제 퀄리티가 있게 보이는데 원래 우리가 말한다 하면은 뭐 합성 다이아몬드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네네네,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다양한 종류의 보석 중에서 세공이 어려운 보석도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네. 이제 그 우리가 뭐 탄생석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 하면은 가장 말 그 뜻대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매한 돌. 애매하다. 예. 애매해서 그래서 에메랄드. 왜 애매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했던 표현들이 뭐냐면은 우리 5월의 탄생색이 에메랄드입니다. 네. 5월이라는 계절이 우리가 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가장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뭐 잊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애매한 보석이 5월 탄생색 에메랄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에메랄드가 가장 세공하기 어렵냐? 그 부분은 에메랄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내포물이 있습니다. 크랙, 뭐 우리가 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독특한 아니죠 여러 가지의 내포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에메랄드인데 이 에메랄드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알 물림이나 알을 다시 해체할 수 있을 때 이게 깨어짐에 잘 깨진다는 이야기죠. 쉽게 네. 말해서 뭐 세척을 했을 때 세척기에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보석 중에서 가장 애매한 게 에메랄드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보석 안에 크랙들이 많나 봐요. 네네네, 그러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보석의 색상이나 투명도, 크기 같은 특징이 있을 텐데 네네. 이것들이 세공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보석의 색상이라는 부분 또는 투명도라는 부분, 크기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보석은 나름대로 특유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는 우리가 뭐 녹색, 그다음에 누비는 빨강색, 그다음에 맞습니다. 사파이어는 뭐 청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18K 골드, 그다음에 뭐 핑크 골드, 그다음에 화이트 골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에메랄드를 하얀색 화이트 골드에다가 세팅을 할 것이냐, 골드에 세팅할 것이냐. 이거는 뭐냐면은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색에 의해서 기술자가 쉽게 말해서 우리 소공인들이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마찬가지로 투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도라는 것은 이게 안에 내포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한 투명도 있을 것이고 반투명도 있을 것이고 불투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값어치가. 그리고 또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는 뭐 1캐러트, 2캐러트, 3캐러트가 있는데 이게 보석마다 비중이 틀립니다. 에메랄드는 예를 들어서 비중이 더 가볍고 누비나 사파이어는 예를 들어서 비중이 무겁다 보니까 똑같은 캐라에도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무작정 뭐 큰 보석이 좋다. 근데 해서 큰 거를 착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세팅하고자 하는 이 기술자에 의해서 이 보석들의 값어치가 차이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네, 세공인들의 기술 그리고 또 시각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는군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또 세공에 따라서 보석의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들었는데 가격 책정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디자인을 하는 세공 기술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세팅할 때 꾸미는 것하고 1000만 원짜리를 꾸몄을 때 하고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에서 색상이냐 또는 투명도냐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죠. 그래서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짜리 세팅할 때 그 옆에 있는 보조석으로 뭘 낄 것이냐. 100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세팅할 때 그 보조석을 뭘 낄 것이냐. 또 크기에 따라서 투명도에 따라서 뭐 반복적인 이야기가 됐겠지만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은 뭐냐면은 이 디자인을 하는 세공 기술자에 의해서
이게 달라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원래는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죠, 그런 게 그러죠. 있군요. 네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또 다듬기나 폴리싱, 연마 등의 세공 단계가 있을 텐데 네네. 이 전반적인 세공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금은 세공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네, 설명을 맞습니다. 하자면은 우리가 금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우리가 망치로 두드려서 일일이 수작업 핸드메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핸드메이드를 작업하는 부분은 망치로 두드려서 그다음에 불로 그거를 녹여서 그다음에 그걸 늘려서 또는 팔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디마디 있는 부분을 불로 때워서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또는 줄 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과정을 겪어서 최종적으로 폴리싱을 하는 광택을 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석을 또 설명하다 보면 보석은 하나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떤다. 크기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어떤 형태를 잡을 것이냐. 그걸 먼저 절단을 해서 형태를 잡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포물, 천연석 같은 경우는 안에 내포물을 최대한도 피해야 되고 또 색상은 어디에다 둬야 되냐. 앞쪽에 해야 되냐 아니면은 뒤쪽에 줘야 되는데 그 빛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런 작업들이 세심한 작업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보석을 또는 하나의 반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금은 세공과 보석 가공을 좀 구별해서 드리지 않았는데 구별 답변해 주셔서 네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랩그라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는데요. 최근 네네. 유행하는 주얼리 트렌드를 알 수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금 예를 들자면은 순금은 하나의 재산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지를 하고 뭐 집에 보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이라는 부분이 주얼리라는 부분이 패션의 일부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트렌드라는 부분은 전에는 망치로 두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핸드메이드로 했었지만 지금은 주얼리 캐드 3D 프린팅이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합니다. 캐드상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어쩝니까? 조그만 제품을 만드는 옛날에는 수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아주 조그만 미니멀한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이 디자인들을 어쩝니까? 레어이드라고 합니까? 레이어드 하는. 크고 작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착용한다든가 또는 그 지금 현재 대세가 랩다이라고 랩그라운 다이아몬드라고 했죠.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현재 대세가 되죠. 앞으로. 왜냐하면은 천연 다이아하고 랩그라운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뭐 10분의 1 뭐 이런 가격 차이. 그런데 세팅을 했을 때 그 보석을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소비자가 봤을 때는 똑같은 빛을 발하고 효과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군요. 네. 과학기술 발달로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고 또 가격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서 협회장님께 보석 세공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보석 세공이란 저는 하나의 광물을 내 손에 의해서 커팅되고 연마되고 폴리싱 광을 해서 이 보석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네. 그랬을 때 그 성취감이나 또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보석이란 하나의 뭐라 그럴까 기쁨, 기쁨이다. 성취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취감과 행복감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협회장님께 동력이 되는 존재가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